지수 두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수의 확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수 법칙에 대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수 법칙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이렇게 거듭 제곱 모양으로 생긴 단항식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곱할 때 그 지수끼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수끼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었는데 이때 밑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실수만 썼었고 요 지수에 들어가는 m과 n이라는 숫자는 양의 정수만 사용했었어요. 자, 양의 정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연수들이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의 자연수만 사용해서 했었어요. 자, 그럼 지수 법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미시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의 결과는 지수끼리 더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었고 미시 같은 두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것과 같은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때 지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봐서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다면 m에서 n을 빼줬지만 두 지수의 크기가 같다면 그 결과는 같은 숫자를 나누어 준 것이니까 그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더 작을 때는 이렇게 분모의 숫자를 써주는데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빼어주는 계산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a의 m제곱의 n제곱 지수끼리 이렇게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날 때는 두 지수를 곱해주는 것과 계산 결과가 같았고 이렇게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에 가로 밖에 n제곱이 되어 있다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거듭제곱에 이 n을 마치 분배해주는 것과 같은 결과였어요. 나눗셈도 동일하게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게 지수 법칙이었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것을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칙을 사용해서 거듭 제곱들을 계산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수의 확장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양의 정수, 자연수만 사용했던 지수에 이제부터는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모든 숫자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수만 가지고 지수 법칙을 적용했을 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생기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였다가 정수까지 그 지수를 범위를 확장한다면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새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어떤 숫자의 영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숫자든 밑이 어떤 숫자든지 간에 지수가 0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 숫자는 1이라고 약속을 합시다. 자, 예를 들어 3의 0제곱이다. 이러면 이 숫자는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의 0제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지수가 0이 되면 그 결과는 우리 1이라고 약속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음수에 지수가 음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돼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지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모에다가 써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거. 이거는 양수로 바꾸어주면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3의 마이너스 4제곱 같은 것은 3의 4제곱분의
1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했더니 이렇게 지수에 0이 온다거나 음의 정수가 오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것들은 지수에 0이 온다면 1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음수가 온다면 양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분수꼴로 써줍시다 라는 약속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한 거듭제곱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자, 3의 5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 나누기 3의 4제곱. 자, 밑이 전부 3이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랑 마이너스 3은 더하면 되고요. 나누기 3의 4제곱에 이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4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지수가 음수가 되는 것은 우리 이거 3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건요. 이렇게 가로 밖에 이렇게 지수가 있을 때는 괄호 안에 있는 지수들에게 분배해 준다라는 그 지수 법칙이 있었죠. 그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이거는 a의 마이너스 4제곱 2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고 b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이 뒤에 것도 역시 분배해주면 a의 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이 같은 a는 a끼리 곱셈이니까 지수를 더해준다면 이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8제곱이 되겠네요. 이래서 음수인 것을 양수로 고쳐 쓰고 싶다면 이건 a제곱 곱하기 b의 8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지수를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장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수에 이렇게 n분의 m이라고 분수 모양이 지수에 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약속하느냐?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될 수 있죠? 이것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n제곱근은 이렇게 근호를 써서 약속하기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것은 n 루트 a의 m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m이 1이 된다면 a의 n분의 1제곱이 될 텐데 이거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 루트 a가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하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것을 지수가 유리수인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4 루트 a는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 루트 a의 제곱은 a의 요 3이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3분의 2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 루트 a의 마이너스 4제곱은 5를 분모에 써서 a의 마이너스 5분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 6 루트 a의 5제곱은 유리수로 나타내준다면 a의 6분의 5제곱분의 1이 되고 이거는 지수를 음수로 써서 분수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a의 마이너스 6분의 5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수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한다면 이렇게 지수의 무리수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일단 5의 루트 3제곱은 네, 더 이상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데 5의 루트 12제곱은 네, 루트 12를 간단히 하면 2 루트 3이 되죠. 네,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곱은 네,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5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해서 3 루트 3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3의 루트 2제곱을 루트 8제곱 하겠다는 건데 루트 8은 2 루트 2라고 이렇게 바꾸어 써줄 수 있고 네, 이렇게 지수가 가로를 사이에 두고 만났을 때는 두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3의 루트 2랑 2 루트 2랑 곱하면 네,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네,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지수 법칙들이 네, 요 양의 정수뿐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도 네, 다 들어갈 수 있고 정수, 유리수, 실수가 된다 해도 지수들이 정수, 유리수, 실수가 된다 해도 이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이 다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네,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수가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네, 우리가 복잡한 거듭 제곱의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지수에 이제 유리수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다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분모는 A의 3분의 2 제곱이 되고 분자는 A의 4분의 3 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 제곱. 네, 지수끼리,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고 나눗셈은 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의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네, 분수의 덧셈 뺄셈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모를 무엇으로 통분해 주면 좋을까요? 네, 12로 통분해 주면 네, 9 더하기 2 빼기 8이 되어서 네, 이것은 12분의 3이니까 약분하셔서 A는 12분의 3 약분하시면 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4분의 1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제일 밖에 있는 근호는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 2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네, 유리수로 바꾼다면 이거는 괄호 전체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괄호 안에 요 거듭 제곱은 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A 제곱에 A 제곱이랑 B 곱한 거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요 뒤에 있는 거는 A 곱하기 B의 제곱에 네, 3분의 1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분배해주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시면 A 곱하기 여기 가로는 지워보도록 합시다. A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되고 나누기 이거는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전체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네, A끼리 지수법칙 적용하면 나눗셈이니까 네,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1에서 3분의 1 빼면 A의 3분의 2제곱 네, 이거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6분의 4, 6분의 3
빼기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네요. 네. 요거에 2분의 1제곱 해서 네. A에 3분의 2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3분의 1제곱. 네. B에 이거 방금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니까 이렇게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는, 분수가 들어가는 제법 복잡해 보이는 이런 식들도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A의 4분의 1제곱끼리 똑같고 B의 4분의 1제곱끼리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반대라서 네,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전개할 수 있는 식이네요.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이 두 가로를 계산하시면 네, A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이 뒤에 가로는 네, 이게 A가 아니라 B가 돼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역시 또 합차를 적용하면 되니까 네,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라서 A의 1제곱인데 A1은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역시 네,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지수가 유리수인 좀 더 복잡한 식의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A의 3분의 1제곱을 큰 A라고 바꿔보고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큰 B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주어진 식은 A 빼기 B 곱하기 3분의 2제곱은 3분의 1제곱을 제곱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두수 A와 B를 곱한 것. 이거는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해놓은 거 모양이구나 생각나나요? 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은 간단히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에서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것이다가 되어 이거는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네, 마이너스 1제곱을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건 A 빼기 B분의 1제곱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인 또 이런 형태의 식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건 지수가 유리수일 뿐이지 네, 요 A의 2분의 1제곱을 어떻게 하면 A가 될까요? 네, 제곱하면 A가 되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학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었던 그 문제 방법 그대로 풀면 되겠어요. 자,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전체를 제곱하시면 이거는 A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A가 되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어서 여기 선생님 안 쓰는 거 여러분 이해되죠? 네,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이걸 제곱하면 A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2를 해주면 요것과 똑같은 식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A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4니까 이거는 4의 제곱 더하기 2로 계산하시면
18의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뭔가요? 네, a의 2분의 3제곱은 a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네, 이거는 크게 보면 a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의 네,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네,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a 곱하기 b인데 네,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네, a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네,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면 네,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의 세제곱은 64고 네, 이거는 12니까 네, 76이 되겠네요. 네, 생긴 것만 지수에 유리수를 써서 복잡하게 생겼을 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지금 사용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네,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복습해야 되겠죠? 4 루트 3과 3 루트 2 6 루트 6으로 표현된 거듭 제곱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세 숫자, 이 세 거듭 제곱근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생각나나요? 거듭 제곱근은 네, 지수가 같다면 밑이 클수록 큰 숫자예요. 지수가 같다면 밑이 클수록 크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숫자의 네, 지수를 통일해 보려고 해요. 지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네, 먼저 이 지수들을 유리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4 루트 3은 3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 루트 2는 2의 3분의 1제곱. 네. 6 루트 6은 6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네, 지수를 같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네, 밑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 네, 12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자, 이게 12가 된다면, 4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무엇을 곱해주면 12가 될까요? 네,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3의 네, 4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네, 곱해주면 네, 이거는 3의 12분의 3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여기서 3분의 1제곱은 네,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2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네, 6의 6분의 1제곱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되니까 6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수가 모두 12분의 1이 되었다면 네, 밑이 클수록 큰 숫자예요. 그럼 3의 세제곱은 27이고 2의 4제곱은 16 6의 제곱은 36이니까 네, 가장 큰 수는 36, 27, 16 네, 요런 순서대로 크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숫자의 크기는 네,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 준다면 가장 작은 것은 3루트 2이고 네, 그 다음에는 4루트 3 그 다음에
6 루트 6이 가장 큰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이렇게 대소관계는 부등호를 써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a의 2x제곱은 2일 때, 네,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수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a 세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된다면 지수끼리 가로를 사이에 두고 만났으니까 이거는 a의 6x제곱 이렇게 되고, a의 6x제곱은 a의 2x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a의 2x제곱은 2니까 2의 세제곱이 되어서 네, 이거는 8이라고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나왔더라도 네, a의 2x제곱만 우리가 값을 아니까 이걸 a의 2x제곱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자, a의 2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분자 분모에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a의 x제곱을 곱해준다면 a의 2x제곱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주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a의 2x 빼기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0제곱이 되니까 그건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a의 2x 더하기 1이 되어서 a의 2x제곱은 2니까 이건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 되어서 네, 이거는 3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5의 x제곱은 81, 45의 y제곱은 243입니다. 자, 요 값을 알 때 x분의 4의 값 빼기 y분의 5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주어진 식을 가지고 x분의 4 형태와 y분의 5 형태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선 5의 x제곱이 81이라는 것을 가지고 x분의 1제곱 형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제곱씩 해줍니다. 네, 이러면 5는 81의 x분의 1제곱이 되고 81은 3의 4제곱인 거 알죠? 네, 3의 4제곱의 x분의 1제곱이 되어서 네, 5는 3의 x분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x분의 4라는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45의 y제곱은 243의 양변을 y분의 1제곱씩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45는 243의 y분의 1제곱이 되고 243은 네, 3의 5제곱이니까 네, 여기서 y분의 1제곱 네, 지수법칙 적용하면 3의 y분의 5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네, 이거는 45죠? 네. 3의 x분의 4제곱 3의 y분의 5제곱 이렇게 x분의 4와 y분의 5 형태를 얻었어요. 네, 이 두 뺄셈을 만들려면 우리는 이 두 식을 네,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어 주면 네, 45분의 5가 되고 여기서는 3의 x분의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5제곱 이렇게 되죠. 네, 45분의 5는 네, 9분의 1이니까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x분의 4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z제곱이 모두 같은 값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우선 2의 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이 다 같은 값이니까 이 다 같은 값을 일정한 숫자 k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k니까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제곱씩 해주면 2의 2는 k의 x분의 1제곱. 같은 원리로 3의 y제곱은 k니까 3은 k의 y분의 1제곱. 이 값을 얻을 수 있고 6은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꼴을 만들었어요.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곱하고 z분의 1은 뺀다면 지수끼리 더하고 빼려면 두 식은 곱해야겠고 이 식은 나누어야겠죠. 그래서 2와 3은 곱하고 6은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빼기 z분의 1제곱이 되어서 자, 여기 계산하시면 1이 되죠? k의 몇 제곱이 1인가요? 우리 오늘 아까 지수가 정수 부분까지 간다면 밑이 얼마든 지수가 0이 되었을 때 그 값이 1이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에 지수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수 단원에서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지수의 확장까지 또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이것으로 지수 단원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